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제5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및 목표 설정은 또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적 및 목표 설정과 이 진술 방법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목표를 위계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의 평가,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이해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일에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활동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표라는 이 용어는 목적과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세부 목표, 세부 목적, 목표, 세부 목표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목적과 목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 용어는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는 즉 다르다,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자,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이 사명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도를 가지고 이 목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인 표현이고 프로그램 실천의 이념적 틀을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그 목적은 여기에서 보면 관념적. 예? 관념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적이라는 거죠. 철학적. 음? 철학적이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니까는 목적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목표는 자, 목적을 보다 어떻게 돼요? 구체화된 이 프로그램의 이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니고 청소년에게 나타날 이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세부 목표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제 목표들을 또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목표는 자, 프로그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세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잘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세부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 그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과는 응?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뭐냐면은 그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세부 목표, 이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부 목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세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행동지향적이다. 행동지향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이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이 성과는 세부 목표를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언어로 표현돼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부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자, 일련의 활동들을 투입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인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심리 운동적, 그러니까 이 기능적 영역에 있어서의 행동 특성의 변화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소 이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경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용어잖아요. 경제적인 현상, 능률성 이걸 따지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경제적인 성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투입한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심리적 기능에 있어서 행동 특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어떤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기능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의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이다.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의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자,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을 어떤 면에서는 이 규정해주는 기능을 지닌다.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실행 방법이 구체화되고 프로그램 활동이 지향할 방향이 명료해진다는 거죠. 방향이 명료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 목적과 목표는 청소년 활동을 촉진 또는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어떤 조직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체제를 가질 때 비로소 그 활동의 어떤 면에서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찾게 되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청소년들 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제를 가질 때 비로소 그 활동이 방향과 내용과 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활동에 있어서는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이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 평가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 그다음에 결과 해석의 어떤 이 기준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1차적으로 그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를 판정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그 평가의 방향과 내용, 그런 게 결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러한 각계의 기준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 본질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보면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에게 뭘 줘야 되냐? 이 기대감, 어떤 면에서는 흥미, 이거를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다양한 자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자에게도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어떤 특성은, 자, 첫 번째로 합리성이다. 합리성은, 자, 진술의 논리적인 패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술할 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패턴을 갖고 그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봤을 때 합리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 가능성이다. 자, 미래 성취의 현실성. 그러니까 실천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그 미래 성취성이 미래의 성취를 통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현실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성취도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을 통해서 미래의 성취동을 있어야 된다. 자, 다원성이다. 하나 이상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하나를,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를 했다고 해서 플러스 1이 아니라 이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지적 능력과 어떤 그런 인지적, 그다음에 참을성, 협동성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이게 결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이제 위계성이다. 위계성. 자, 목표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어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만들지만 여기는 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청소년들에 보면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약물 남용에 대한 어떤 이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상호 목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차별성. 차별성은 타 행동과 중복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의 성과를 가지고 이기 위해서는 타 행동과 중복되지 않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된다. 자, 변화 가능성이다. 자, 계속해서 다음 목표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이것은 또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목표는 계속해서 이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또 타행동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어떤 적극성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이해에 있어서 이제 교육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즉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육은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백년대계라고 한다. 백년대계.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은 즉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거야. 하나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암기 위주적인 것은 이루어져 가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큰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은 즉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다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 내용이다. 따라서 이 교육 목적은 어떻게 돼요? 지향하는 궁극적인 어떤 교육 이념, 이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 놓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은 큰 틀에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추상적이고 큰 어떤 일반적인 것 같지만 거기 틀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의 어떤 큰
단락단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인제 중고등학교나 우리 대학에도 대학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가 초중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육 계획표가 인제 이 연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 교육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인제 대학은 어떤 이제 이걸 단계를 뛰어넘어서 연구하고 더욱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다 보니까 인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는 이것은 교육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의 설정은 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이념, 이 이념이 무엇이냐? 이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 그다음에 사명이 있잖아요. 응? 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이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기관의 구체적인 뭐예요?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임무와 사명. 여기에 근거해서 이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설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청소년 기관의 이념을 대외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청소년 기관의 성립 근거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관의 교육의 목적은 자, 그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주고 이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 그러니까 이 청소년의 교육의 목적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여기는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의도성, 이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의도성이란 뭐냐면, 자, 의미가 아직 그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는 목적에는 의도성을 강하게 함축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의도는 뭐냐면 개인이나 그다음에 조직이나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와 같은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잠재적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잠재적 참여자에게 선행적 기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홍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활동 목표입니다. 활동 목표. 자, 이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행동 변화를 가시적으로 일으켰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목표의 설정은 누가 하느냐면 누가 하는 거냐? 이 전문가 또는 교수자. 이 사람들이 그 활동 목표의 설정은
누가 하느냐면 전문가나 교수자의 어떤 규정되는 의도된 활동 결과와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 요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서 뭘 얻게 되는지, 누가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어떤 변화된 지식이나 그다음에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을 이 청소년 특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활동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이 변화된 지식이나 흥미, 태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 참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넓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흥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내 자신의 어떤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 변화의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활동 목표의 기능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자 살펴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활동 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어떤 시사하고 있는 것이 활동 목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활동 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시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 어떤 방법, 방향을 규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활동 목표는 교육의 내용, 방법, 방향을 규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 내지는 활성화시키는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등록을 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촉진 내지는 활성화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의 방향이나 내용, 어떤 결과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결정의 기능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의 방향이나 내용, 결과의 어떤 기준, 이게 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별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준별 목적 및 목표의 어떤 내용을 보면, 자 이제 분류는 기관 수준이나 프로그램 수준, 활동 수준이 있고, 목적 및 목표의 분류, 진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는 교육 목적이죠. 기관 수준에는. 그래서 청소년 기관의 어떤 이념이나 사명, 여기에 이념이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자 프로그램의 수준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목적이 있다는 거고, 자 의도한 바에 체계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수하게 되면 어떤 것들, 지식이라든지 흥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면에서는 그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자, 활동 목표는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거시적 행동 특성. 이제 이거와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연계가 된다. 그래서 지식과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 수준별 목적 및 목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은 이제 진술 방법입니다. 진술 방법. 여태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적 및 목표 설정과 진술 방법이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목적은 첫 번째로 보면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목적 설정. 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의 어떻게 돼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자, 목표들에 대해서 어떤 상의적 개념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큰 것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 이 목적은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 그러면 의도된 거에 따라서 이제는 가이드라인, 이제 목표, 예? 목표들에 대한 어떤 이제 상의적 개념이 이제 이 목적이 큰 틀에서는 목적이 될 수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또 이루어져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요? 세부 목표를 이제 여기다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진행되는 것. 요게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기초적인 자원으로서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사회적 이념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이념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는 거. 이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속성과,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 가지 재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인 뭘 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대안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여러 가지 어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뭐냐면 청소년의 발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 세 번째는 필요, 네 번째는 문제 해결. 자, 청소년 지도자가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의 발달, 요구, 필요, 문제 해결, 이런 어떤 중요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는, 자,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기관의 설립 취지와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뭐가 돼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돼요? 연계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다시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 이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이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를 연계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목적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 목적을 설정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고려할 사항. 뭘 고려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확인된 문제를 정의하고, 확인된 문제, 그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준, 그다음에 참가 집단의 성격과 규모,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정책,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설정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려할 사항이 이제 된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과정에서 목적을 삼을 범위를 정할 때 문제를 확인한 후에 문제 원인에 대한 고찰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후에 가능성 없는 대안들을 어떻게 돼요?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위 목적들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파악된 문제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개입 수준을 결정하고 이제는 해결 전략을 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 목적들 간의 관계에 관한 조사를 어떻게 돼요?
수단적 관계, 배타적 관계, 구속적 관계의 탐색을 통해서 하위 목적들 간의 어떤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위 목적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의 이제 진술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술 방법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진술 방법인데 이 진술 방법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목적, 이 목적이란 교육 목적보다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의 진술은 여기에서는 뭐 상황이라든지 대상, 내용, 의도 이런 어떤 네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 진술은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자,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진술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이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현재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대상은 뭐냐면 자, 청소년 참여자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대상을 이 청소년 참여자 중에서도 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이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 이 포괄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경험하게 될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용이라고 하고, 의도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변화될 궁극적인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흥미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까 이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만족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이 목적에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이 진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변화될 궁극적인 이 기대를 어떻게 해서 효과에 진술해야 된다는 거죠. 효과에 진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to be for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원칙은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상, 내용, 그다음에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진술 내용이 좀 다르게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자,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는 자,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뭘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것으로 상위적 목적에 대한 하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목표는 상위적인 것이 목적이잖아요. 목적. 이 상위적 목적에 대한 하위적인 개념이다. 하위적인 개념. 목표는 크게.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의 서술은 과정보다는 산출지향적으로 어떻게 보다 얼마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의 서술은 여기에서는 과정보다는 산출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보다 얼마나로, 어떻게보다 얼마나로 표현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변화의 방향과 수준을 표현해서 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서술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로서 구체적인 구성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음? 어떻게보다 얼마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적의 위계화와 조직의 활동 범위에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목표의 설정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에로 방식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desired learning outcome, 즉 바라는 학습 결과에 의한 방법이다. 바라는 학습 결과라는 건 뭐냐 하면 바라는 학습 결과에 기초한 방법은 자,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인데, 프로그램 속에서 학습자가 학습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 바라는 학습 효과, 바라는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바라는 학습 결과다, 디에로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 전략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있다. 그래서 지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 지적은 학습자가 어떠한 특정한 어떤 그런 사실이라든지 명칭, 정보를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명칭,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적 능력이죠. 지적 기능. 그리고 인지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인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 기억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자, 학습자가 공부한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한 자료. 그것은 뭐냐면 학습에 관한 전략과 정보의 인출에 관한 전략으로서 여기에는 뭐 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응? 시연. 그다음에 정교화. 그다음에 조직화. 뭐 이렇게 한 전략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자, 언어정보라는 것은 자, 실제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 유사 행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언어. 그리고 태도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태도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뭐 상스럽고 뭐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내가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마음가짐을 똑같이 이제 배다 주는 거죠. 태도. 그다음에 운동 기능은 자,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포함하는 기능이다.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걷기가 있고, 그다음에 달리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이제 디에로 방식이고, 그다음에 CL 방식이다. CL 방식은 서치피케이션 라이센스 테스트다. 테스트라는 것은 인증이잖아. 어떤 면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면허 및 인증에 기초한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가 인증이나 면허 시험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CLO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DMLC 방식이다. DMLC 방식은 여기서는 Decision Maker Reading Context. 자,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방법이다. 의사결정권. 자, 목표가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학습 사항이 조성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학습 목표가 결정되는 것. 응?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ISN 방식. 여기에는 인스트럭터 그다음에 스트랑커 리즈. 그래서
교수자의 어떤 강점과 요구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교수자의 이 강점과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가 설정이 어느 때에는 청소년 지도자 자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자가 자신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전문 영역과 일치하는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는 편의성 위주의 의사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LON 방식. LON 방식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레버 어브런스 리즈, 여기는 청소년의 관찰된 요구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은 개인의 어떤 경험 활용, 그 다음에 전문가 조언법, 인터뷰, 집단활동, 관찰, 표준화된 요구사정 도구, 설문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엔 방식이다. 엘리엔 방식은 레버 익스트랜스 리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표현된 욕구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식은 뭐냐면 청소년 지도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인 관찰이나 노력이 없이 그리고 청소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만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필요로 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활동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까지 이제 진술 방법에서 목표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활동 목표인데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